전문의에게 직접 듣는 질병 정보 데일리 건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 옆에는 내과 전문의 정현승 원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정현승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어떤 주제로 얘기해 주실까요? 오늘은 혈관 건강을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네. 우리 온몸 구석구석 퍼져 있는 혈관은 혈액을 온몸으로 순환시키는 통로로 혈액은 신체 곳곳에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해주고 노폐물을 운반해서 신장을 통해 배설을 하게 해주는데요. 뿐만 아니라 내분비 기관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을 운반해주기도 하고 외부 병원체에 대한 방어를 위해서 백혈구 세포 등 이동 등을 또 일어나게 해주기도 하고요. 또 체온 조절을 도와주기도 하고요. 또 그런데 혈관이 막히면 뇌졸중이나 심장마비 같은 질환을 발병할 위험이 높아지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너무나도 중요한 혈관 건강에 대해 알아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데일리 건강 오늘의 주제는 혈관 건강입니다. 사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곳은 정말 많이 신경을 쓰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혈관 건강 같은 경우는 무심한 경우가 많죠. 오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도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셨지만 일단 혈관의 기능부터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혈관이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인체에 있어서 전기나 통신망이 신경이라면 사람이나 물건을 싣고 다니는 도로가 혈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체의 각 장기나 세포가 필요한 물질을 공급받고 불필요한 물질 등을 내보내는 통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통로군요. 예. 네. 그러면 그런 혈관에는 어떤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도로가 파괴돼서 사람이나 물건이 제때 다닐 수 없게 되면 네. 영향을 받는 지역이 혼란과 마비가 오겠죠. 네네. 그것처럼 혈관이 막히거나 순환이 되지 않거나 터져버린다면은 그 영향을 받는 신체 장기나 세포가 기능을 제대로 못하거나 나아가서 괴사나 마비가 유발되어 심각한 후유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 혈관에 이상이 생겨서 발생할 수 있는 질병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대표적으로는 동맥과 관련해서 혈관의 경화, 즉 혈관의 탄력이 없어지고 네. 또 딱딱해지는 고혈압이나 동맥 경화가 발생하게 되고요. 더해서 이제 고지혈증의 등의 증세와 합해져서 혈관에 만성적인 협착이나 폐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혈액이 응고하여 혈전이 생겨 떠돌다가 갑자기 혈관이 막히는 급성 폐색도 있습니다. 네. 또 혈관이 꽈리처럼 자란다든가 늘어나서 출혈을 갑자기 일으킬 수도 있고요. 네. 또 심장이나 콩팥 기능의 이상이나 또 심한 탈수 등으로 인해서 혈관의 혈액이 제대로 순환이 되지 않아 증세나 질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많지는 않지만은 버거시 병처럼 혈관에 염증이 발생하여 혈관이 좁아지거나 레이노드 병처럼 혈관이 비정상적으로 수축하여서 혈관이 순환이 잘 안 되는 질병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질병들은 동맥과 관련해서 생길 수 있는 병들이었고요. 정맥 질환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흔히 정맥 혈관이 늘어나서 다리에 핏줄이 심하게 생기는 정맥류가 있고요. 네. 동맥과 마찬가지로 일부 상태에서 혈전이 생겨 혈관이 막히거나 또 혈관 염증으로 혈관이 좁아지거나 하는 등의 질환 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고혈압이지만 이게 급성 폐색으로 발전해서 결국은 위험한 상황까지도 갈 수 있는 건데 이게 그러면 혈압 관리부터 잘한다면 다른 혈관 질환으로 발전하는 걸 막을 수는 있습니까? 예. 그 혈관 질환의 많은 경우가 특히 동맥의 경화와 관련이 돼 있는데요. 네네. 동맥의 경화를 일으키는 기본적인 원인 질환이 고혈압이기 때문에 적절한 혈압 관리는 혈관 질환의 예방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혈관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질환과도 연관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그만큼 많은 병들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중에서도 어떤 병과 가장 큰 연관이 있고 어떤 병이 더 잘 생길 수가 있습니까? 네. 현재 우리나라의 발병률이나 유병률이 가장 높은 질환 중에 하나인 고혈압이 대표적이고요. 아, 네. 이와 함께 고지혈증이나 당뇨병 등이 동반되었을 때 혈관의 협착이나 폐색이 늘어나 뇌경색 또는 뇌출혈이나 네. 심장 쪽에 협심증 및 심근경색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또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혀감에 따라 영향을 받는 신체 부위, 즉 눈이나 콩팥, 사지의 혈관 등의
각각의 후유병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눈과 신장 또 팔다리에 생기는 혈관 질환도 좀 알려주실까요? 네. 먼저 혈관과 관련된 흔한 눈의 질환, 대표적으로 망막의 이상을 일으켜서 실명까지 네. 일으키는 혈관 질환으로서는 망막 혈관 출혈, 또 폐쇄성 망막 혈관병, 그러한 병들이 있는데요. 고혈압으로 인한 망막 동맥의 경화와 협착, 또 죽상을 동반한 동맥경화에서 발생하는 망막 동맥의 갑작스러운 혈전 등이 원인이 되겠고요. 또한 당뇨병의 진행으로 인한 망막 혈관의 변형, 즉 당뇨성 망막 병증 등으로 점차 실명까지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또 신장에서는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병의 악화에 의해서 신장 혈관의 경화와 폐색으로 고혈압성 신부전이나 당뇨병성 신부전을 유발할 수 있고, 반대로 신장 혈관에 이상이 생기면은 고혈압이 반대로 유발이 될 수도 있기도 하고요. 또 기타 신장의 소혈관에 염증을 일으키는 질병인 헨로우 슈나인 자반병이나 또 할랭 글로불린 혈관염 등으로 신기능이 저하되는 병 등이 있기도 합니다. 또 사지에서는 동맥의 경화로 인한 협착이나 죽종으로 인한 폐색을 일으켜서 팔다리가 시리거나 저리고 걸을 때 통증이나 마비 증세를 일으키기도 하고요. 또 흡연과 관련해서 주로 발에 혈관이 막혀가는 버거시병, 또 자가 면역과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레이노드병, 또 기타 혈관염을 일으키는 질환 등이 관련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온 몸에 생길 수 있는 혈관 질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병명만 들어도 정말 무시무시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혈관 질환 중에서도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질환들이 꽤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혈관의 폐색이 어느 부위에 일어나느냐에 따라 사망까지 일으킬 수 있는데요. 뇌혈관이나 심장혈관이 막힌다면 후유증뿐만 아니라 사망까지 일으킬 수 있고요. 또 혈전 또한 갑자기 발생해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요. 큰 혈전이 생겨서 심폐혈관이나 뇌혈관을 막히게 하면 이 또한 사망을 일으킬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네.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질환이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혈관 건강에 더 관심을 좀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치료를 하려면 원인부터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혈관 질환들은 왜 생기는지 좀 네. 발생 원인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흔히 발생하고 또 후유증이나 나아가 사망에 이르는 주요한 질병 중에 뇌혈관이나 심혈관의 질환을 들 수 있는데요. 네. 이러한 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주요 발생 원인을 찾아보면은 대개는 동맥 혈관의 경화와 관련이 되어 있고요. 이로 인해서 혈관의 협착이나 폐색, 파열, 또 심장을 비롯한 주요 장기의 기능의 저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현재 중장년 및 노년 인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연령대에서 고혈압, 고지혈증이나 당뇨 등의 질환을 꾸준하고 적절하게 관리를 하지 못하면은 동맥이 딱딱해지고 막혀가는 경화 현상을 더 유발할 수 있고, 대개는 동맥 경화가 10년에서 20년에 걸쳐서 만성적인 변화로 서서히 증세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은 네. 심한 동맥 경화나 혈전이 발생하면 급성으로 혈관을 막아서 치명적인 결과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혈관 질환 발생에 있어서 동맥경화가 꽤 큰 원인으로 작용을 하는군요. 그러면 이 동맥경화증만 두고 봤을 때는 발생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식습관이 주로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들수록 겉으로는 피부가 주름지고 변하듯이 혈관도 여러 요인들에 노출되어 노화를 일으키겠죠. 네. 그 혈관 노화의 대표적인 변화가 동맥경화인데요. 네. 스트레스부터 시작해서 염분이 많은 자극적인 음식의 잦은 섭취나 또 당뇨나 고지혈증을 유발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이나 식습관, 운동 부족, 또 음주나 흡연 등으로 인한 혈관벽을 손상시키는 산화 독성 물질 등이 발생해서 이러한 현상들이 늘어나고요. 또 점차 나이가 들면서 혈관벽의 회복력이 떨어지게 되면서 혈관벽의 경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어떤 한두 가지 원인만으로 동맥경화가 일어난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이유들은 많습니다. 그렇군요. 혈관 질환의 대표적인 원인이라고 말씀하셔서 동맥 경화에 대해서 좀 짤막하게 질문을 드려봤고요. 그리고 사실은 어느 부위 혈관에 이상이 있는지 또 어느 정도 이상이 있는지에 따라서 이게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을 테니까 증상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뇌혈관에 이상이 생겼을 때는 이게 어떤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을까요? 뇌혈관에 이상이 났을 때 흔히 지속되는 두통, 또 때로는 박동성으로 두통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네. 또 어지럼증 등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평소에 머리가 무겁다거나 정신이 맑지 않다든지 할 수 있습니다. 또 고령의 환자일 경우에는 뇌세포의 혈관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기억력의 감퇴가 심해지거나 네. 또 치매가 악화되는 증세도 보일 수 있습니다. 또 물론 혈관이 벽이 막혀버리면 뇌세포의 경색에 의해서 급작스럽게 신경이 마비되어 여러 가지 신경학적 증세가 일어날 수 있고요. 그 치매도 혈관 질환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치매는 전적으로 혈관 질환으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알츠하이머 치매처럼 아밀로이드의 과다 침착에 의해서 발생하는 치매도 있고, 또 때로는 뇌종양에 의해서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뇌혈관 질환에서도 뇌혈관 협착으로 인해서 만성 뇌혈관 순환 장애나 급성 뇌경색 후에 뇌신경의 기능 저하로 치매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렇군요. 자, 그럼 이번에는 심혈관 이상으로 생길 수 있는, 나타날 수 있는 증상 알려주세요. 네. 그 혈압이 조절되지 않거나 그 심혈관 협착이 진행할수록 평소보다 조금만 심하게 육체적 활동을 한다든지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네. 점차 가슴이 답답하거나 통증을 느끼는 빈도가 잦아지고요. 심장 기능의 저하로 인해서 피로감이나 숨참 등의 만성적인 증상부터 심혈관 폐색에 따른 급성 심근경색으로 극심하게 통증을 느끼거나 의식이 소실된다든지 하는 등의 다양한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 급성 심근경색이 올 경우에는 바로 조치하지 않으면 이게 사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뭐 자동차 엔진이 가다가 꺼지면은 멈추듯이 그렇죠. 심근경색에서 심장 근육이 괴사 마비되어서 심장이 제대로 뛰지 않으면은 네. 당연히 온몸에 피가 돌지 않고 뇌혈관에 피가 공급되지 않으면 수분 후에 사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자, 먼저 뇌와 심장에 있는 혈관에 이상이 생겼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 여쭤봤고요. 자, 이번에는 팔다리 혈관과 그리고 눈 혈관, 거기에 신장 혈관에 이상이 생겼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에 대해서도 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지의 혈관이 막혀간다면은 처음에 이제 진행할수록 손발이 차고 시리고 네. 또 협착이 진행함에 따라서 활동 시에 종아리가 뻐근해지는 등의 증상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눈의 혈관에 이상이 왔다면 망막에 영향을 줘서 시력 감소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고요. 콩팥으로 가는 혈관에 순환이 되지 않는다면은 콩팥 기능의 저하로 몸이 자주 붓거나 피로하고 입맛도 떨어지는 다양한 형태로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혈관은 웬만큼 막혀서는 이렇다 할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네. 이런 특별한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게 이미 늦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대략 이제 50% 미만으로 혈관에 직경이 막혀 있다면 네. 일상생활에 필요한 혈류 공급이 부족해지지 않기 때문에 네. 특별한 증세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점차 이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그 동맥 경화도 진행하고, 그래서 이제 50에서 75% 정도 막히게 되면 육체적 활동에 따라 경하게 증세를 가볍게 지나칠 수 있는 증세를 유발할 수도 있고요. 네. 대략 3분의 2 이상 막혀도 증세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혈관이 막혔다고 제대로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예를 들어 2004년경 미국 자료에 따르면은 심혈관 질환의 증상을 처음 느꼈을 때 이미 그 처음 느낀 그 증상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심장마비가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그 모르고 지내다가 진행된 상태에서 응급실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혈관의 반만 막혀도 이게 모르고 웬만큼 잘 지내는 거잖아요. 예.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심장이 멈춰서 예. 그런 무서운 증상으로 발견이 되는 거고. 네. 그렇다면 이런 혈관 이상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50% 이상 혈관이 막혀도 뚜렷하게 증세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네. 가장 중요한 조기 발견의 방법은
정기적인 검진을 하는 것입니다. 네. 간혹 우연하게 다른 검사하러 갔다가 예를 들면은 뭐 흉부 엑스레이나 복부 초음파 이런 걸 하러 갔다가 심혈관에 석회화가 발견이 심하게 됐다든지 또 복부 대동맥에 커다란 동맥류를 발견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네. 이런 경우에는 동맥경화가 이미 많이 진행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미리미리 진행되기 전에 조기에 동맥경화를 발견하는 게 중요한데요. 우리가 복잡한 검사를 하지 않더라도 내과나 신경과에 가면 경동맥 초음파 등의 방법이나 사지혈관의 동맥경화도 측정기를 사용하거나 또 혈액검사에서 중요한 동맥경화 예측인자를 검사하는 항목 등이 있어서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정기 검진이 혈관 건강을 챙기는 아주 최고의 방법이 되겠군요. 자, 그럼 이번에는 치료법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혈관에 이상 생겼을 때 어떻게 치료하시나요? 치료법은 크게 이제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의 개선이 있고요. 뭐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나 당뇨 등 위험인자를 갖고 있는 분들에서 동맥경화의 진행이 발견되었을 때 적절한 약물 치료를 실시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생활 습관 개선과 약물 치료를 병행해서 하시는군요. 네. 그러면 먼저 생활 습관 개선은 어떻게 하는지부터 좀 여쭤볼까요? 지방을 포함한 그 고열량의 식사, 잦은 음주나 흡연, 또 불규칙한 수면이나 스트레스, 운동 부족 등이 혈관을 딱딱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위험인자들을 피하도록 해야겠고요. 네. 특히 땀이 많이 나는 요즘 같은 여름철에는 수분 공급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성이 높아지고 순환이 떨어져서 뇌경색 등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충분한 수분 공급도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럼 병원에서 행해지는 치료법은 어떤 게 있습니까? 병원에서는 의사가 환자를 관리하는 부분은 동맥경화를 악화시키는 기저질환, 즉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네. 등의 질병을 적절히 관리하는 건데요. 네. 이런 환자에서 동맥경화의 진행이 발견됐을 때 경화를 막아주는 약물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복용하도록 하면서 정기적인 관리를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그 시중에 보면 이런 제품들 있잖아요. 혈관을 깨끗하게 해준다 혹은 청소해준다. 이렇게 광고하는 건강 기능식품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그런 제품들이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의 대답은 뭐 광고주들이 저한테 뭐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혈관을 손상시키는 여러 원인을 치유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효과가 있는 성분을 포함한 식품이면서 네. 꾸준히 복용할 수 있는 경제성을 갖는 제품이어야 하는데 과대 광고로 한두 달만 먹으면 뭐 혈관이 청소되고 다 깨끗해진다고 하면 그 광고가 문제가 되겠죠. 아, 오히려 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런 제품에만 의존하다가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고 병이 악화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네. 일단 본인의 신체 상태를 제대로 알고 보조적으로 사용한다면 문제가 되지는 않을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건강 기능식품은 약은 아닙니다. 이제 치료와 함께 도움을 받으실 수는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치료를 받는다고 해서 바로 완치가 되기를 기대하는 것보다는 이게 꾸준히 관리를 네. 해야 하는 게 또 혈관 건강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치료 후에 또 재발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물론입니다. 네. 동맥경화의 진행을 막고 경화가 좋아지다가도 생활 습관의 개선이 다시 되지 않거나 네. 약물 치료를 받는 경우에 있어서 적절히 복용하지 못하면 다시 동맥경화는 당연히 노화의 과정 속에 함께 다시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혈관 건강을 지키는 생활 습관 어떤 게 있는지 좀 정리 네. 및 요약을 해주시죠. 예. 그 동맥경화나 혈관순환에 좋은 음식이 많다 해도 악화시키는 요인을 방치하거나 개선하지 못한다면은 노화의 과정 속에서 동맥경화도 계속 진행하기 때문에 꼭 뭐에 좋다고 좋은 것만을 너무 찾으려고 너무 애쓰기보다는 피해야 할 것들을 잘 지키는 생활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육류 위주의 기름진 식사나 잦은 음주, 흡연, 또 불규칙한 수면 등을 피하고 적절한 수분 공급과 다양한 야채를 섭취하는 게 좋겠습니다. 또 하기는 귀찮지만은 혈관 건강에 좋은 물질을 많이 생기게 하는 것이 운동이기 때문에 적절한 육체 활동과 운동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혈관이 망가지면 심장은 물론이고요. 뇌까지 망가지게 됩니다. 건강히 오래 살려면 혈관부터 관리를 해보시죠. 자, 데일리 건강 오늘은 내과 전문의 정현승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